가지고 그분한테 연락해서 그래서 요즘 이직을 위해서 제일 많이 쓰는 게 이제 링크드인이고. 자, 그러면 자 여러분들이라면 자 여기까지는 왔어요. 투자를 그동안 뭐 10억 투자 받고 뭐 20억 투자 받고 조금씩 이제 투자 금액 늘려가면서 다 올인한 끝에 여기까지 왔었고요. 자 이제 올해가 여기에 아까 말한 변곡점이 시작이 됩니다. 변곡점. 이제는 수익을 내야 되거든요. 5년을 투자자들이 기다려줬고. 자 그러면 우리가 그 연결이라는 게 우리 키워드 중에 있었으니까 자 그러면 우리 아이디를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만약에 지금 우리 회사가 1억 3천만 장의 명함을 갖고 있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수익을 한번 내보고 싶으신지. 네, 그 명함의 산업별 포트폴리오를 분석해서 네. 맞춤형 광고 서비스를 아, 광고 서비스. 맞죠. 사실 제일 먼저 하는 게 광고잖아요. 근데 여기가 문제가 뭐냐면 첫 번째 고민했던 게 옛날에 유료화하려고 했다가 철퇴를 맞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원래 공짜인데 유료화하는 걸 제일 싫어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광고인데 이 부분을 되게 신중하게 지금 고민은 하고 있는데 쉽게 도입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고. 그렇죠? 제일 쉽게 이제 광고화죠. 그래서 광고화 말고. 네, 광고화 말고. 네, 광고 말고 다른 아이디어가 있다면 다른 분 주셔도 됩니다. 네. 네. 나는 광고까지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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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뭔가 그리핑만 되면 뭔가를 좀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죠? 사실에서 연결은 이런 아이디어의 싸움인 것 같아요. 이걸 어떻게 수익화될까? 그래서 지금 현재 그 리멤버가 고민하는 방식 중에 하나는, 그다음에 얘네가 지금 좋은 게 뭐냐면, 제가 명함을 입력해놨잖아요. 그다음에 근데 저도 직급이 바뀌거나 이직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내 명함 정보를 수정하면 나랑 연결된 사람들한테 자동으로 수정돼요. 이게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우리 명함 수정이 안 되잖아요. 그 사람이 바뀌더라도. 근데 이거 리멤버 이제 같이 연결되는 것도 다 무료. 이 사람 관련은 없습니다. 홍보하는 건 아니고요. 자, 그런데 첫 번째 하는 건 뭐냐면 말씀하신 대로 올해 이제 고민하는 두 가지 밀고 있는 게 첫 번째 실패할지 성공할지 모르겠지만 이제 아이디어 차원에서 보시면 하나는 이제 인맥 라운지라 그래서 아까 그 말씀 유사한 그래서 서로 이렇게 그런 유사한 인맥들을 좀 만들어 주면서 필요한 것들을 서로 이렇게 좀 소개를 주고받을 수 있는 1억 3천만 명이 있는 거잖아요. 사실 우리나라 웬만한 비즈니스하는 사람들은 다 들어있다고 보면 되니까. 저 같은 경우도 만약에 이제 이게 여기서 이런 뭐 교육 컨설팅 쪽 누구 찾고 있어요라고 하면 저는 언론 보고서 달려들 것 같아요. 설마 수수를 문다고 하더라도 제일 좋은 것 중에 하나니까. 그래서 인맥 라운지 하나 있고 저는 이게 되게 와닿았는데 그 우리 이트러스는 모르겠지만 지금 다른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그 영업사원들이 수많은 명함을 계속 받아오잖아요. 근데 그 영업사원이 빠지면 그 명함 들고 그냥 퇴사하면 이 영업사원이 갖고 있던 네트워크가 같이 빠지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그리고 이걸 자산화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런 영업관리 시스템들이 보통 한 월 20에서 30만 원씩 주고 쓰는 게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걸 대체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래서 똑같이 이렇게 의무적으로 회사에서 영업 갔다 오면 명함을 여기 입력하라고 하면 서로 우리 회사 자체 내에서 이 팀 명함첩이라 그래서 내가 받아온 명함이 우리 회사 내에서 계속 공유되게끔 하는 플랫폼을 이제 제공하기 시작했었고요. 그래서 지금 나름의 계속 고민들을 해보면서 하나씩 이제 적용은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관건은 그런 것 같아요. 1억 3천만 명의 네트워크를 되게 그래서 사실 이렇게 연결을 화두로 좀 고민이 되게 많은 회사들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저 유사한 것 중에 5년 전에 이제 저랑 같이 이렇게 창업 아이디어 막 이렇게 나누다가 이제 그 친구는 정말 실행해서 지금 동남아로 가 있는데 이게 클라우드 기반의 그 급여 시스템을 동남아에서 지금 우리 회사랑 똑같은 컨셉에 동남아에 제공한 친구가 있는데 그 클라우드 자체로 가다 보니까 비용이나 그 접근성 면에서 훨씬 더 단가가 싸다 보니까 되게 동남아는 이 보험 문제가 되게 핫이시더라고요. 급여 보험 쪽에서. 근데 그거를 되게 친절하게 시스템화 해가지고 지금 편리하게 해서 그 회사 인사관리 시스템 자체를 클라우드 기반으로 제공하면서 굉장히 저렴하게 해서 박리담회를 하고 있는데 특히 지금 말레이시아, 태국 이쪽에서 되게 핫하게 요즘 시장 좀 계속 만들어 가거든요. 또 나름의 웹 기반으로 새로운 좀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 가고 있는 친구의 모습도 좀 보이고 그래서 최근 이렇게 연결을 기반으로 한 것들이 좀 많아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신문 검사를 보다가 재밌는 거 하나 봤어요. 그 혹시 이트너스 디자인은 저희의 어떤 자회사인가요? 아니면은 네, 관계사군요. 네.
그래서 기사를 보다가 최근에 우리 회사도 이렇게 지금 공간이 굉장히 잘 설계되어 있는데 요즘 스타트업들도 그렇고 대기업들도 이렇게 지금 공간 개방형 오피스에 대해서 핫 이슈잖아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고객들에게 만약에 이런 개방형 오피스에 대한 컨설팅을 만약에 한다고 했었을 때 과연 이게 정말 개방형 오피스가 되면 정말 사람들이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고 업무 생산성이 높아져? 에 대한 답을 줘야 되잖아요. 이거에 대한 확신을 주는 것이 저는 신용 신뢰에 있다고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제가 아까 우리 또 디자인 쪽 전문이시니까 네, 실제 이런 개방형 오피스가 되면 실제 소통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늘어나나요? 네. 그것은 그 기업의 문화와 어떻게 접목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향상도가 높아지고 낮아지고의 차이는 있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첫 번째가 아까 공간이 바뀌도 되는 게 아니라 문화가 먼저 뒷받침되어야 되는 것 같고, 그죠? 근데 이제 이렇게 했을 때, 그렇죠라고 하면 우리가 더 할 수 있는 건 그래서 공간 오피스를 만들 때 우리는 조직 문화 컨설팅도 소통 중심으로 같이 들어갑니다라고 하면 하나의 부가 사업이 될 수 있는 거고요. 근데 이것들이 정말 문화와 결합이 된다는 것들을 실증하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자, 실제 공유 오피스가 됐을 때 사람들이 소통을 더 많이 한다, 많이 하지 않는다를 어떻게 하면 실증할 수 있을까요? 아이디어를 한번 생각해 보신다면 실제 커뮤니케이션이 더 많이 활발하게 일어난다. 전과 후 비교해 주면 제일 좋잖아요. 어떻게 실증할 수 있을까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그 사례만 있으면 참 좋겠는데 그럼 고객들도 확신을 가질 것 같은데 이것도 그래서 하나의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지금의 현재 있는 나와 있는 수많은 과학기술들이 좋은 점이 이제 누구나 쉽게 저렴하게 응용할 수 있는 시대가 온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좀 고민을 좀 해보면 또 제 아이디어 중에 하나는 지금 수많은 회사들이 내가 말씀드린 이런 다양한 기법들 특히 애자일을 많이 쓰고 있는데 대부분 다 실패합니다. 그다음에 그 개방형 오피스를 쓰는 기업들도 소통이 더 오히려 안 일어나는 역효과들이 나기 시작하는데 이거를 증명해낸 거의 방법론을 좀 보면 이쪽에 미국에서 이게 소시오메트릭 배지라 그래가지고 사회 측정 기기를 만들었는데요. 그래서 여기에 그 마이크로폰이랑 적외선이랑 블루투스 기능을 설치해가지고 실제 이제 가까이 가서 사람이 어느 정도 거리에서 대화를 하는지 그러니까 측정이 되겠죠. 블루투스가 신호 주고받을 테니까. 그다음에 마이크로폰이 있으니까 서로 대화를 하는지도 이제 측정할 수 있게 되고. 그래서 실제 개방형 오피스를 하기 전에 3주 동안 사람들한테 그 직원들한테 이걸 차게 해가지고 실제 기존의 그런 칸막이 파티션형 사무실에서 커뮤니케이션을 하게 하고 그다음에 개방형 오피스를 만든 다음에 일단 좀 적용 기간이 필요하니까 충분히 적응이 된 후 3개월 후에 다시 3주 동안 이 배지를 차고 실제 실험을 해봤습니다. 자, 어떠실 것 같으세요? 결과는 더 커뮤니케이션이 이렇게 물리적으로 더 많이 보고 원하는 게 그거였잖아요. 자주 얼굴 보면서 커뮤니케이션 하자는 거. 이메일이나 카톡이나 이런 게 아니라. 자, 한번 손 들어주실 것 같아요. 바뀌었더니 훨씬 더 소통이 많이 일어났을 것 같다. 오히려 더 줄었을 것 같다. 굉장히 되게 신중한. 네. 어떤 답은 알고 계실 테니까 그죠? 글쎄요, 이거는 뭔가 도구를 착용을 시켰잖아요. 네네네. 저는 더 상호작용이 더 일어났어요. 아 그래서 어차피 우리 측정되고 있는 거 아니까. 근데 그럼 이분들 사실 내 직원들 입장에서는 이거의 효용성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패턴이 더 중요한 거. 이거에 상관없다고 생각했을 때 행동 변화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거는 기업의 어떤 구성원들이 갖고 있는 생각과 사고와 문화에 따라서 그쵸. 네. 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공유형 오피스 개방이 더하기 우리 이트너스에 이런 컨설팅이 같이 들어가야 된다라고 어필하려면 실제 이게 안 된다라는 걸 입증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만족도 조사가 재밌는 건 뭐냐면 만족도 조사를 했더니 다 우리는 커뮤니케이션 더 잘한다고 다 응답했거든요. 왜냐면 그렇게 착각을 불러일으키게 되거든요. 근데 실제 했느냐가 더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걸 만든 거였던 거죠. 그래서 실제 이 팀이 이 연구를 했었고 이게 뭐냐면 그 3개월 후에 개방형 오피스로 전환한 이후에 이렇게 얼굴을 보고 하는 면대면이 70%가 줄었습니다. 지금 말하는 건 평균입니다. 평균. 이게 한 기업만 한 게 아니거든요. 몇 개 겹쳐 연구를 했을 거예요. 70%가 줄었고 이메일 사용량이 반대로 20에서 50% 증가. 이게 되게 핵심 포인트인 거죠. 오히려 역효과가 난 거죠. 기대했던 것보다 그 경영진이. 자, 왜 그럴까요?
가장 큰 게 첫 번째는 그 프라이버시 때문에 그런데요. 실제 이 소리 프라이버시, 시각적 프라이버시 소음인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우리 생각했을 때 상식적으로 그렇죠. 그럼 사람들이 카페에서도 일하고 요즘 카페에서 백색 소음이 많이 일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르게 보면 백색 소음이랑 사무실에서 나는 소음이 다릅니다. 뭐가 다를까요? 백색 소음은 나랑 아무런 관련이 없는 소음. 근데 사무실에서 일할 때 소음은 내 얘기하나? 나랑 뭔가 관련된 키워드만 나오면 어떨 것 같아요? 귀가 완전 쪼고 세워지잖아요. 다 들리니까. 그래서 더욱더 프라이버시를 챙기면서 더 서로 이렇게 조심하게 되고 피하게 되는 역효과가 나기 시작했다는 걸 증명해낸 거죠. 그래서 소음보다 소음을 누가 만드냐에 따라서 주의 집중력이 훨씬 더 떨어지게 되고 사람들은 더 피하게 된다라는 결과를 실증해낸 거죠. 실증. 그래서 저렇게 이제 그래프로 나타내서 어느 사람들끼리 누가 더 많이 한다는지 해서 딜로이트 컨설팅 같은 경우에 제가 봤던 2년 전 자료인데요. 그 어떤 그 퓨처 뭐 블라블라 이렇게 그 보고서였는데 HR 쪽 보고서였었는데 거기서 딜로이트 컨설팅이 새로 신설한 게 뭐였냐면 기존의 이메일 양이랑 전화량을 분석해서 부서 간 배치를 할 때 공간 배치를 할 때 이메일과 전화의 데이터량이 훨씬 더 많은 부서들끼리 가깝게 붙여놓고요. 그냥 우리가 인위적으로 섹션을 나누는 게 아니라 또 나름 데이터 기반이었던 거죠. 근데 거기보다 이게 훨씬 더 진일보한 것 같아요. 그러면 부서 내에서 또 회사 간에서 어떻게 데이터량들을 이게 시각화시킬 수 있고 그럼 사실 아까 그런 공간 배치함에 있어서 또 다른 인사이트를 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고민할 게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직관으로 알고 있는 것들을 어떻게 좀 데이터화해서 훨씬 더 설득을 했을 때 고객은 하고 신뢰를 더 느낄 수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결론은 우리랑 동일한 가치나 비전을 갖고 수행하는 다른 기업들이 어떻게 그 문제들을 풀어가는가 하면서 좀 주는 인사이트, 영감을 좀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많이 받아야 우리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낼 때 튀어나오게 되는데 계속 우리 것만 보고 또 동종업계만 보면 거기서 아이디어가 더 싹트지 않게 되거든요. 발산이 잘 안 되게 되는. 그래서 오늘 좀 이렇게 좀 다양한 사례들, 좀 인사이트를 줄 수 있는 걸 좀 준비했습니다. 아까 매력 품질까지 말씀드렸고요. 그럼 한번 이제 마무리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한번 오늘 또 요 세 번째 시간 하면서 뭘 느끼셨는지 마이크를 좀 이쯤 되면 누가 좀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라고 하면 되게 좋을 것 같은데 이트너스 겸손이 핵심 가치인 것 같아요. 겸손이 그죠? 네. 여기 겸손. 겸손왕. 네, 겸손왕. 네. 아무래도 이 트러스의 조직 문화를 제가 느끼기에는 저희 이제 삼성에 일을 하면서 삼성의 그 문화를 많이 약간은 이제 공직의 그런 문화가 신중한. 네, 신중한. 네. 있긴 하지만 최근에는 이런 이런 걸 하고 수평과 소통 맥락을 더 좋은 분위기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약간 이제 수평적인 교육 문화가 그 정도 형성이 되어 있다고 보이고요. 그런 맥락에서 이런 교육이나 그 MBA 과정도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어떤 3시간 쭉 들으시면서 또 오늘 마지막 1시간 들으시면서 느꼈던 감정이 있으시다면? 이 경영 전략이 지금까지 뭐 실무적이거나 그냥 직원들 관리하는 입장에서 아마 봤었는데 네. 사실 아까 말씀하신 이제 CEO 입장에서 경영 전략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심도 있게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박수 한번 보내주시면서. 좋습니다. 이제 자발적으로 마이크를 돌리기 시작하시면. 네. 오늘 좀 3시간 또는 마지막 1시간 들으시면서 좀 느끼셨던 감정이 있다면? 네, 알겠습니다. 네, 생각 정리되신 분에게 주시면 됩니다. 네, 느낌만 말씀하시면 돼요. 정리 안 하셔도. 네, 어떤 느낌이 드셨는지. 그냥 너무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어렵다. 네. 네. 일단 저희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보다는 그 사용자나 소비자 입장에서 고객 입장에서 생각하고 소통하는 부분은 스킬을 능력이 그렇죠. 사실 그 대표사가 말씀하신 현장에 답이 있다는 사실 현장에 있는 고객에게 답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고객이 가장 어렵다고 제가 크고 무거운 존재라고 했었는데 그 두 종류가 있는 것 같아요. 고객이 인지하고 있는 원하고 있는 니즈와 욕구들이 있고 그 고객조차도 아까 말한 매력 품질이 그런 거거든요. 그 고객이 그냥 자기 딴에서 이만큼만 생각하고 이만큼만 요구하고 있는데 예상하지 못했던 것들을 더 넘겼을 때에서 신규 고객 창출도 중요하지만 기존 고객 관리할 때도
기존 고객이 생각하지 못했던 것 이상의 무언가를 제공할 때 새로운 그 고객이 창출된다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양적으로 또는 그 고객 기존 고객을 질적으로 창출할 때 해답은 결국 고객에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우리들 그러면 우리가 먼저 깨어 있어야 되는 그게 혁신인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고객이 예상하지 못했던 것들을 우리가 먼저 더 선 제안할 수 있을까? 네, 그런 의미가 더 좋은 것 같습니다. 마지막 한 번만 듣고. 네. 일단 그 장시간 수업 아, 고맙습니다. 네, 저런 말이 되게 듣고 싶었는데 아무도 안 해주셔가지고 네, 고맙습니다. 네. 되게 많은 데이터를 보여주시고 케이스 사례를 많이 보여주셔가지고 되게 새롭 그래서 듣는 와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되게 볼 수가 많은데 과연 본인한테 연결되는 변수가 그리고 저희 회사한테 연결되는 변수가 뭔지 선택하는 과정 그 과정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마이너리라고 하게 되는데 네네네. 되게 여러 가지 있는 데이터 중에서 내가 필요한 거 그 과정이 이게 역방향일 수도 있고 순방향일 수도 있고 네네, 맞아요. 그런 것들에 영향을 캐치하는 능력이 이제 중요할 것 같아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알았고 앞으로 영향을 사용하는 부분을 네, 맞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래서